3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용산도 후보지에 있었지만 광화문 시대를 선호를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깊이 있는 검토가 그때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자, 광화문이라고 쓰고 용산이라 읽는다. 자, 일단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애초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변경했다.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시대라는 공약에 용산도 이미 포함이 돼 있느냐 이 여부인데 윤 당선인은 어제 이렇게 그랬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대선 직후에 갑자기 결정된 거다. 자, 이러면 사실상 공약이 바뀌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용산은 광화문 시대를 얘기할 때 여러 대안 중에 이미 옵션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도 검토 후보 중에 하나였으니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용산도 후보지 중 하나였다. 이 얘기를 했던 건가요? 거의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참고로 광화문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화문 일대가 생각이 나는 게 네. 일반적인 거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내려가서 용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흔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산은 사실상 전혀 다른 선택지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선거 기간 중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선거 기간 동안 만약에 용산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지금 같은 논란들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선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광화문 이전,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차별화를 위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용산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당장 이번에 그 집무실 이전을 총괄했던 윤한홍 의원, TF 단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광화문 시대라는 말이 우리 입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청와대를 밖으로 나오면 광화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부지, 다른 건물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죠. 좀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았냐라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다른 건 또 없을까요? 근데 또 하나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옮기려고 하느냐? 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원래 목적인 거냐? 애초에 청와대 이전의 취지 뭐였느냐면 아시겠지만 국민과 소통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또는 그것과 더불어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게 원래 목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안 간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지난 1월이었죠.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자, 이 1월 달에 이 공약을 발표할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걸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자세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1월 공약 발표할 때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국민이 어쨌든 주목했던 건 광화문으로 옮긴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니라 청와대를 나가겠다. 탈청와대가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당시 1월 달에 공약이 발표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언론들의 그 기사를 보시면 주로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매체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1월 28일자 보도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 청와대 없애고 광화문에 근무하겠다. 또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설치한다더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하겠다. 대부분 광화문이라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보도들이 사실을 좀 맥락을 좀 잘못 찍은 기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개방,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게 애초부터 목적이었다면 청와대 이전을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청와대를 대폭 개방하고 현재 집무실로 쓰고 있는 그 여민관 컴플렉스만 펜스를 다시 치면 된다. 그게 더 훨씬 낫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라면 밖에다가 새로 성곽을 쌓기보다는 기존의 청와대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인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이거는 발표가 결정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런 식의 분석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짚어드릴 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건지는 본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용산 이전으로 결정이 된 만큼 당선인 측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적 이해와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